290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위반시 제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문제, 5문제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한 3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91페이지 지도 감독권자, 아까 암기 프린트 12번에 지도 감독권자에 보면은 협회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 감독권자를 보면 지도감독관청 암기 12번에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이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대상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그러면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실장님 계약서 확인설명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로 조사로 나오면 뭘 보자고 하냐면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자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위반할 거 잡을 게 없으면은 확인설명서 보면 무조건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빈칸만 있으면 공란만 있어도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에요. 공란을 두면 안 돼요. 해당 사항 없음,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음 이런 걸 적어 넣어야 된다고. 빈칸을 나누면 그 자체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하면, 즉 전자계약서 적으면 아예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아요. 빈칸 다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장은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장들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는 지도감독 대상이다.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은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그러면 시도지사도 아니고 등록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하는데요. 시도지사도 아니고 등록관청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이런 데는 구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므로 조금 전에 말했던 수원시장 등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협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협회는 지부, 지회 할 것 없이 모두 누가 지도감독관청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관청이 되겠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우리 교재 291페이지 3번에 있는데요. 2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저는 6년 동안 중개업했는데 한 번도 정기검사 못 받았습니다. 왜 나만 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만 너만 뺀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라고 돼 있는데 법을 위반했냐,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만 아예 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도감독 조사하러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짓만 안 하면. 옛날에는 뭐 잘못이 있든 없든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나온다고 하면 긴장되잖아요. 그 서류 다 보여줘야 되고 하면. 근데 이제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조사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조사하려고 맘먹으면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괄적인 규정이잖아요. 뭐든지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원 제기된 것만 조사 나갑니다. 뭐 예를 들면 의뢰인들이 개업공개사 때문에 피해 입었다, 확인설명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었다 이렇게 조사해 주세요 하면 그런 경우만 연락 옵니다. 중개사무소로 합의하세요. 누구하고 민원 제기됐으니까 합의 안 하면 조사하러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혹시 민원 제기되면 웬만하면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업무 정지는 최소한 당할 수밖에 없어요. 292페이지 감독상 명령의 범위, 방법은 사실 협회하고 똑같아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2번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3번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사무소 포함한다. 밑줄 치십시오. 즉 무등록업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4번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5번 출입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있었지만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내보이면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거는 뭐냐면 정부 합동단속의 국세청, 국토부, 협회, 감사실 합동단속인데요. 그래서 협회는 국토부에서 합동단속하러 나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협회 아는 부장이 있는데 옛날에 이 학원에 근무하다가 협회에 가가지고 지금 부장으로 있어요. 그 감사실에서 부장으로도 근무했는데 단속하러 나가면 한 군데만 단속하면 더 이상 못한다더라고요. 그럼 전부 다 문 닫고 다 도망가고 없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다 나가는 거 알려주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은 알려주는 건 아닌데 한 군데만 단속하면 이상하게 다 문 닫아버린다더라고요. 가서 단속하러 가면 일단 휴대폰 손대지 말고 전화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한대. 다른 데 휴대폰 못 보내게, 전화 못 보내게, 전화 못 하게.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 군데만 단속하러 가면 다른 데 다 문 닫는 게 이상한 조직이다.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저보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단속은 하루에 하나밖에 못 한대요. 다 문 닫아버리니까 한 군데 해버리면. 아마 중개사무소가 붙어 있으니까 옆에 분위기가 누가 이상한 사람 들어가면 금방 하니까 또 공무원들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2명이 다니거든요. 주로 2명 이상. 혼자는 단속을 안 나갑니다. 경찰들도 순찰차 타고 혼자는 안 다니잖아요. 2명은 다녀요, 최소한. 왜냐면 혼자 다니다가는 뇌물 받아먹기도 쉽고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2명 이상 다니면 동시에 둘 다 죽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명 다닌다고, 최소한 2명은 공무원들은. 위반시 제재입니다. 292페이지 맨 밑에 5번. 앞에서 말했다시피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이가태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양가로 1번 업무정지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293페이지 이 조사검사증명서 이게 소속, 직급, 성명 이거 하고 신분증하고 둘 다 보여줘야 된다고요. 294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296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 행정처분에서 시험에 두 문제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두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행정처분을 보면 행정처분 먼저 등록 취소를 해놨네요. 등록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권자가 누구냐? 처분권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문 여부, 청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청문. 그 다음에 취소되었을 때 반납, 보고, 통지.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자유재량행위냐, 기속행위,
반대가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사유. 처분사유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느냐면 등록 취소 처분권자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장도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리도 등록관청이고요. 자격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처분 대상자는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 업무정지도 개공, 개업공개사,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되겠고요.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 대상이고 지정 취소는 앞에서 했습니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무는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3개만. 그러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은 하지 않고요. 다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기회는 부여해야 됩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도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기회는 부여해야 된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청문, 의견 진술기회 셋 중에 하나는 부여해야 됩니다. 반납은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반납 없습니다. 자격 취소, 취소만 반납합니다. 자격정지 반납 없고 지정취소도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반납 규정이 없고요.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나머지는 보고가 없습니다. 통지도 자격취소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거든요. 요거 하나만 통지한다. 등록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가 기속행위. 할 수 있다가 재량행위입니다. 할 수 있다. 업무정지도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자격 정지는 자유재량행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것 296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16번에 있습니다. 16번. 암기 프린터 16번. 취소해야 되는 것을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부가 뭐예요? 부검하는 거, 해부하는 거, 빼째는 거 해부라고 하죠? 해부는 우리나라 사람 해부하는 거 싫어해요. 2번 죽인다 해서 사람 죽어도 웬만하면 해부 안 하죠? 근데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가 뭐냐면 해산,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입니다. 이는 이중 등록입니다. 소양 없이 할 때 소는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양은 양도대여입니다.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그게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 개업 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암기 프린터 1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7번에 있는 순서대로 17번에는 이렇게 머리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시험에 출제된다고 돼 있죠. 297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17번에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재량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겸업, 법 14조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는데 그 6가지 외의 업무를 겸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은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팔 수 있지만 법인은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팔 수 없습니다. 하면은 담배 팔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법인은 이제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법인은 분사무소를 가령 200개 만들어 놨는데 그 엄청나게 국가투자자소송제도, FTA에 보면 국가투자자소송제도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갑자기 규제를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돼 버리면 그 투자비 분사무소 200개 만들어 놓은 거 업무 못 하잖아요. 엄청난 타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은 등록 취소를 안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인도 등록 취소입니다. 겸업 제한 위반하면. 이런 규정 때문에 외국 법인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법인들이.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모델하우스 앞에 이런 거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앞에서 다 한 번씩 했던 내용들이에요.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보정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그 다음에 정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면 금지행위, 7개 금지행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3+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다만 법 제38조 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0번 297페이지 10번 맨 밑에서 5번째 줄 10번에 보니까 그 가로 안에 제1항 8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글밑줄 치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럼 가령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 3+1 이렇게 된 경우 이게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까? 상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까?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로 안에 법 제38조 1항 8호는 제외한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법 38조 1항 8호가 이거예요. 이거 2+1 두 번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러면 3이면 이거 과태료 한 번 없어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제외한다는 말은 상대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에는 3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은 이 4번에는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3+1 업무정지 이거는 3+1 요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요거는 과태료가 2번 들어갔죠. 근데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이거는 한 번 빼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라고요. 그 10번에 법 제38조 1항 8호가 절대적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할 때 그건 최근이 뭐냐면 이건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업에 가면은 이 개업공개사 친목회들이 이게 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왕따 시키고 있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 안 하고 공동중개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가지고 제가 제소한 게 인터넷에 치보면 군포회라고 나와요.
군포에, 이게 군포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친목회 이름이 교육공개사. 인터넷 치보면 아마 과징금 1,000만 원 이런 거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소하고 나면은 누가 했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못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안 알려주게 돼 있는데 그냥 저라고 지목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퇴출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중개업을 못해요. 알려주지는 않는다더라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는 친목회 회장이 벌금 1,000만 원 내라더라고. 다른 사람하고 비회원하고 공동중개했다고. 네가 판사냐 하고 싸웠거든. 싸우고 나서 제소하니까 저 인간이 했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여기서 문 닫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다고요. 또 과징금 내라고 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왜? 친목회 회비로 내버려요, 과징금은. 그러니까 이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등록 취소된 교육공개사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원주는 잘 모르겠는데 신도시들이 왕따가 심해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 회원업소를 인수하려면 권리금이 훨씬 더 비싸. 몇천만 원 더 비싸다고요. 회원업소 아닌 것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권리금 비싸게 주고라도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6월 초가 무단휴업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이거 휴업할 때, 휴폐업할 때 다 이미 했어요, 앞에서. 6월 초가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가 무단휴업이나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했고요. 등록 기준 이것도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업무정지 사유 298.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제형 법정주의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법 이거 위반하면 3년에 3천만 원. 판사들도 암기 못해요. 수없이 많은 처벌 규정을 판사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결할 때 법조문 찾아보고 밑에 있는 그 보조하는 분들이 다 사무관들하고 밑에 사람들이 다 조문 찾아가 다 준다고. 그러면 판사들은 판결문 선고 요지만 자기가 적지 나머지는 거의 밑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판결문 보면 중개인 뭐 이렇게 중개업자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법을 안 본다는 이야기죠. 법조문에는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중개인이나 중개업자 이런 말이. 그 결론은 뭐냐면 이거 대한민국의 벌칙을 다 암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다 암기해야 돼요. 여기 아까 3문제, 4문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행정제재도. 다른 과목에는 공법에도 보면 다 있어요. 공법에도 있지만 공법 시험에는 이런 벌칙이나 행정처분이 잘 안 나오죠. 왜냐면 다른 것도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이거 빼고 나면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 행정형벌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뭐 계약서, 금융계약서 이런 거 필요적기사항 이런 거에서 2문제 해서 최소한 6문제가 단순히 암기하는 게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업무정리는 20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고. 자, 업무 그 300페이지에 보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업무정지인데 그 6개월짜리 1번 300페이지 메뉴에 1번 오른쪽에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에 있어요? 4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6개월짜리 12번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의 2에 나의 동그라미 한 개 5개죠. 지금 6개월이. 나머지는 다 3개월이고요. 15번, 맨 마지막 15번이 1개월입니다. 이렇게 303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6번. 방가로 6번에 보면 좀 전에 이게 지금 법에는 6개월 이하라고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구체적 기준이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03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303페이지 방가로 6번 맨 밑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 아까 5개 있었잖아요. 그럼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 더하면 9개월, 빼면 3개월입니다.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에서 국토교통부령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습니다. 그 생긴 이유가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공법 같은 데도 보면 있어요. 과태료가 이렇게 구체적 기준이. 근데 아마 공법 같은 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 거기에서 보신 것처럼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몇 번 있다고요? 20번 업무정지 15개입니다. 무거운 거부터 결정, 공일임 이게 6개월이고요. 여기까지 6개월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6개월, 3개월, 기타 등등 1개월 구체적 기준.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마 그 56번 암기 프린터 56번 2분의 1에 보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적어놨죠. 56번에 2분의 1 있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이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또 5분의 1에 보면 두 개 있죠. 5분의 1,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죠.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2분의 1. 자, 그러면 가장 무거운 거, 이 중에서 무거운 거 6개월짜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앞에서 했어요. 2개월 할 때도 다 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2개월이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잖아요. 38번. 앞에 결격 사유 할 때 지금 밑줄 쳐놨죠? 38번. 그래도 처음 듣는 것 같고 신선하고 충격적이면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신선한 게. 몇 년씩 재수하신 분들은 이 10월달까지 버티기 짜증나거든요. 너무 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산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9월달에 학원 나오면 그때는 리듬이 깨져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오히려 끝까지 학원 다닐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요. 모르는 거 있는 게. 지금 100% 아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100% 알아도 끝까지 버티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뛰어가는 것도 앞에 도망가는 사람은, 쫓기는 사람은 잡히게 돼 있어요. 뒤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마라톤도 이때까지 마라톤에서 처음 출발할 때 1등 한 사람이 골인할 때 1등 한 사례는 없답니다. 단 한 건도. 결국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빨리 뛰어가면 지쳐서 쓰러진다고요. 저도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후 2시에 정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새벽부터 저 태백산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9시더라고. 아침 9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밥 먹고 다시 올라가려 생각했는데 다리가 풀려서 못 올라가서 포기했어요. 이제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한 번 갔던데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달에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5월달쯤 내려와 버리면 이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공부해야 되고 몇 년씩 공부하신 분은 그냥 수업만 듣는 게 좋아요. 너무 예습 복습 많이 하면 오히려 오버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몇 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몇 년 했는지 안 물어볼게요. 몇 년 했는지는. 근데 저는 누구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가 몇 년 했는지 이런 거 아무도 몰라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처음 하신 분들은 페이스 관리하기가 좋은데 몇 년 하신 분들이 더 힘들다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재수한 언니들 보면 엄청나게 존경스러울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5월 되면 똑같아요. 5월 되면. 이제 6월 달부터 되면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이 더 잘해요. 6, 7, 8, 9대 갈수록 처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가서 언어 배우는 게 영문과 나온 사람보다 그냥 아예 한국말이고 영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더 빨리 배우죠?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전혀 이런 걸 부동산 모르다가 집에만 계시다가 나온 영혼이 순수한 분들이 머리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잘 입력이 돼 들어가면 딱딱 박힌다고요. 근데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 뭐가 하나 빠져나가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 결격 사유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회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6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3개월 확인, 계약인데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2개, 그 다음에 계약서와 관련되는 게 2개입니다. 우리 그 300페이지에는 보면 7번, 8번이네요. 7번, 8번. 이게 7번, 8번, 9번, 10번이네요. 7번 확인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9번, 10번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10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 특별시, 광역시, 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1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이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3년이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정지 시효제도 305페이지 이걸 3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여기는 시효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제척기간이라고 했어요. 민법에서는 제척기간하고 시효가 달라요. 우리 시험에는 이게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인터넷에 제척기간, 소멸시효 치보면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게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입니다. 중단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책이 시효라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왜? 우리 시험에 제척기간이냐 시효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업무정지는 작년 시험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지나면 할 수 없다. X 이렇게 나왔어요.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28회 시험에 나왔다고요. 2년, 3년 대신에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 20년, 소멸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이런 거 20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죠. 네. 20년 되기 전에 뭐 지료를 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새 출발한다고요. 근데 이게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에요. 불변의 기간. 그래서 세법에서도 아마 제척기간이 있어요. 세금은 뭐 5년이나 10년 일정한 기간 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그걸. 불변의 기간. 그래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5년 넘으면 못 받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요. 왜냐면 5년 넘어버리면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받을 거 있으면. 그 다음에 305페이지 행정 2번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말이.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걸 지금 그 위에 법 40조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역시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여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어요.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해도 소용없다. 이제 정가 기록 가지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306페이지 양가로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된다. 또 기업, 그러나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기억에 있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 보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 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생겨된다. 다시 그러면 30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들이 다 지금 어려운데 다시 읽은 내용을 그러면 한번 보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하기 전에 그냥 취소당하는 걸 취소당하는 사람은 취소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취소당한다는 걸? 알죠. 행정처분, 사전구제 절차 청문도 하고 또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도 보냅니다. 우리도 교통법규 이게 차 운전하고 오다가 위반하니까 집에 사진 찍어가지고 날라오더라고요. 옆에는 누가 타는지는 모르게 모가지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옛날에 여자 태우고 가다가 그 사람 다 얼굴 나와가지고 이혼한 사람 많거든 그게. 그래서 근데 지금 제 차도 보니까 위에 그 그 녹음되는 거 있더라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차에 블랙박스 있더라고. 제가 타면 그 번호 그걸 빼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왜 그러냐고. 아니 와이프가 그거 꺼내가지고 이거 뭐 잘 됐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막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 받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전화 받다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런 게 모르잖아. 녹음되는 거. 가급적이면 녹음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원래 이게 블랙박스는 녹음해도 되는데 CCTV는 녹음 못하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는 음성은 안 들어가요. CCTV 설치되어 있어도 그건 아시라고요. 근데 블랙박스는 그 자기 차니까 해도 녹음해도 상관없어요. 그 선 뺄 줄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보니까 빼지더라고요. 아니 성격이 정반대니까 저는 대충 사는데 막 와이프는 너무 거의 병적으로 막 그런 거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프고 피곤하고 그렇겠죠. 머리 아프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격이니까 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죽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폐업 신고를 먼저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 옛날에는 폐업 신고 해버리면 왜냐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등록을 못 하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폐업했다가 다른 데 가서 그냥 등록해버리면 새 출발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정가 기록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해도 옛날 같으면 그냥 중개업을 하면 되는데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폐업 신고 전에 절대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다시 등록해도. 그럼 취소하면 원래는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만큼은 빼줍니다. 그럼 이 폐업기간 1년 빼주면 몇 년 지나면 돼요? 2년 지나면 됩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되어도 어차피 3년만 지났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잔머리 굴려가지고 1년간 폐업하고 다시 등록 취소되면 또 2년 지나야 되고 결국 합하면 3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래서 이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해버리면 폐업이 3년이 넘어버리면 옛날 것 가지고는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폐업기간을 3년에서 폐업기간 3년 빼주면 결격사유가 아니잖아요. 이미 죗값을 치른 걸로 본 거예요. 3년 동안 업무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아까 업무정지 제척기간하고는 달라요. 제척기간은 무조건 3년만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는 거고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1년 넘게 했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분은 경기도 용인 강남대학교 앞에서 다가구주택 중개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원룸 다가구주택 전세 중개했다가 경매 넘어갔을 때 은행 융자
선순위 세입자 먼저 배당받고 후순위 세입자로 하나도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서 손해배상 해주라는 판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3개월 받았어요.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그 세입자들이 돌아가면서 당근 서가지고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영업방해 하는 거예요. 손님하고 상담하고 계약하려고 하면 사기꾼아 내 보증금 떼먹고 또 누구한테 사기치려고 하냐 이렇게 계속 업무방해 하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골치 아파가지고. 물론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했다가 이제 폐업하니까 나와보니까 폐업하고 없다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의뢰인들이. 안 나오니까 3개월 있다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업무정지기간 끝났으니까 등록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그러면 업무 바로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업무정지 3개월 끝났으니까. 못한다고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지금부터 3개월간 또 업무정지에 업무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요.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1년 넘게 폐업하면 옛날 거까지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근데 1년 안 됐으면 옛날까지 또 업무정지 한다고 옛날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해마다 나오진 않아요. 좀 어려운데 근데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출제되고 있어요. 1월 1일 날 업무정지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9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예를 들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재등록, 이 기간 폐업했기 때문에 재등록하면 새 출발. 그냥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으면 업무정지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승계된다. 아직 1년이 안 됐죠, 이거? 1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가 기록 다 포함해서 처벌받는다고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이런 경우 절대적 취소를 한다고요. 옛날 같으면 폐업했다가 그냥 2005년도까지는 새 출발했다고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그냥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업무정지만 받으면 가능했다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법인인 경우는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돼도 그 사장은 그만두고 자기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안 된다고요. 대표이사에게도 승계됩니다. 법인의 행정처분 효과가. 그래서 왜 사실상 법인 회사는 대표이사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308페이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암기 18번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 4가지입니다. 부양정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격정지 사유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은 자격정지가 그 표에 보면 오른쪽에 6개월, 1번이 6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이 있습니다. 6개월. 이중 금인 확인서 6개월짜리가 3개, 3개월짜리가 4개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취소 314페이지 지정취소는 앞에서 했습니다. 지정취소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청문을 해야 된다. 이번에 사전 절차로 청문을 해야 되는데 다만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망, 해산. 사망, 해산하고 없으면 청문을 할 수가 없죠.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답이다. 42페이지 104번 한번 볼까요? 104번 협회. 첫 시간에 한 거 협회에 대해서 보면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며 위반 시 42페이지 뭐가 틀렸죠?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 되어 있네. 예?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며 맞네요.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는 처벌받지는 않네요. 그 대신에 승인을 안 얻으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공제규정을 승인받지 않는 경우는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고 처벌받지는 않네요. 공제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데 승인받지 않는 것 자체는 공제사업 자체를 못할 뿐 처벌은 받지 않네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과 관련 책임준비금이 적립비율은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틀렸어요. 총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이 공제료 수입. 제가 내놓고 제가 풀어봐도 100점 못 받아요.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이 심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2번. 공제료 수입 말고도 실무교육 같은 거 하면 수강료 받잖아요.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업무 집행 방법 자산 예탁기관,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과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 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4번 금융감독원장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5번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에 관하여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했는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100분의 100입니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지급 여력 비율은 항상 공제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 100%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10이면 10분의 1만 준비하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틀렸다고요.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협회 앞에 행정처분이 어디 있나요? 행정처분 37페이지 이런 데 있죠. 행정처분 85번 좀 어려운 거 볼까요? 85번 행정처분 85번 36페이지 올바른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3+1은 임의적 취소잖아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죠. 3+1은 할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한다. X.
2번 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사물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의 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정지한다. 보조원은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업무정지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저기 개업공인중개사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조원 X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그 다음에 4번 자격정지기간 중 이중 소속이 된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예,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4번이 맞고요. 5번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래서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행정형벌 314페이지 행정형벌부터 보겠습니다.